오늘 우리 당의 대표 연설이 있는 날입니다만은 우리가 국회에 불참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가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시급한 구성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인사참사, 안보 무능, 또 공영방송 장악 시도, 협치정신 파괴, 이러한 아무런 진정성 없는 반성도 없는 상황에서 작금의 안보와 또 전국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도 전가하고 흐려보려는 저는 정략적 의도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 당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초당적 대처 노력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주문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야당의 목소리에는 한 번도 귀 기울이지 않고 특히 교섭단체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회의 관례를 깨고 여야정 협의체에 비교섭단체 정당까지 넣어야 한다고 우기더니 이제는 안보 무능력,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지탄이 높아지고 국정 난맥상이 드러나자 여야정이 함께 대처하자는 느닷없이 주장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 인준부터 제1야당이 반대한 사안에 대해서 아무런 설득과 소통 없이 밀어붙였습니다. 또 야당이 절대 부적격 맷종 세트라고 규정한 부적격 후보자들을 대부분 임명 강행했습니다. 이 정권의 오만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으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는 존재 의미마저 상실하고 협치는 파괴되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장악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던 5대 비리 정관왕조차 ICBM 발사하는 그 순간에 여름 휴가지에서 전자결제로 임명을 밀어붙이고 지금 실제로 공영방송 장악 시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투표자 기준으로 41%, 유권자 정체로는 3분의 1이 안 되는 32%의 지지를 얻은 소수 정권입니다. 그럼에도 제1야당을 포함한 야당의 비판과 반대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자유한국당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촉구해온 사드 배치 완수, 전술핵 핵 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한미동맹 강화 등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대안 제시에 대해서는 일절 응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국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든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오로지 국내 정치, 보복 정치, 또 여론 선동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사드 배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나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들을 대며 배치를 연기시켰고 여당 의원들이 괴상한 가발을 뒤집어쓰고 사드 반대 집회에 나가서 사드 전자파에 온몸이 튀겨진다는 춤추고 노래하며 괴담을 퍼뜨리는 행태를 벌였습니다. 이 나라 여당은 아직도 사드 반대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한마디 사과나 철회조차 없습니다. 어제 여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았는데 또다시 핵인질이 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비현실적인 대화 구걸 타령을 하는 것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길 없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최고 수준의 압박과 제재를 공언하고 있는 이 마당에 여당 대표라는 분은 김정은을 무슨 신세대라고까지 부르면서 규탄이란 말은 단 한 번, 대화는 12번을 반복하는 이런 비현실적이고 어처구니 없는 공상적 대북관을 드러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핵 위협이 엄중한 현실로 다가오고 사드 문제가 한미 간의 불신을 가져오고 동맹의 균열을 반복해도 오로지 낭만적이고 굴욕적이까지 한 남북 대화 구걸에만 전념했습니다. 집권 여당은 아직도 사드 배치를 조롱이나 하고 괴담을 퍼뜨리는 낯뜨거운 안보 의식을 갖고 있으니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에 대놓고 한국의 대북 대화 유화 정책을 비난하고 한미 FTA 청산까지 주장하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송영무 국방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지난 을지 훈련 때 미군 폭격기가 DMZ 인근까지 지나치게 접근하지 않도록 미국 측에 요구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북한의 전면적 남침을 가상한 군사훈련에서 우리가 나서서 미군 폭격기 동성까지 제한하고 나서기 때문에 그 멀리까지 온 이 한국 방어 훈련에 참가한 미국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대통령은 그저께 북한 6차 핵실험 3시간 전과 또 실험 직후 등 하루에 2번이나 통화하고 일본의 결과 브리핑에는 한국이라는 말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이례적으로 미일 공조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한미동맹은 뭔가 이상한 조짐이 분명하고 코리아 패싱은 날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이 앉아서 위험하고도 무모한 무면허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드 배치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오히려 지연시켜온 한국 정부가 미국의 군사적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라는 것을 요구한들 과연 미국이 그대로 들어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렇듯 여야 협치와 소통의 기초적 환경이 무너지고 안보 무능과 인사 참사 그리고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도 없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들러리격으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여야정 협의체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위급한 안보 상황, 5천만이 핵 인질로 잡혀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발표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이 정부가 대북 정책과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겠다는 정부의 진정 어린 담화가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국민 담화에 전념을 해주시고 이런 국내 정치라든지 공영방송 장악이라든지 정치 보복에 전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안보와 경제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한다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조치의 약속과 이행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그동안의 인사 난맥상 5대 비리 공약 파기,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한 협치 정신 파괴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사드 배치 완수를 비롯한 한미동맹 강화와 전술핵 재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 북핵 위협에 대응한
실효적 조치 검토 방침 등을 먼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이 지금 정기국회마저 보이콧하면서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 오만과 무능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국정의 기본적 자세와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말로만 안보를 외친들 안보 파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사라지겠으며, 말로는 방송의 공정성을 외치면서 전 정권 차원에서 나서서 공영방송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이율 배반의 국정 운영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습니까? 저는 원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오늘 하기로 되어 있지만 우리 당의 입장을 국민께 생중계로 알릴 수 있는 기회까지 저는 포기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의 오만하고 독선적 국정운영, 나라 재정을 거덜낼 경제 포퓰리즘, 그리고 사법부 독립과 언론 자유까지 위협받는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권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와 비판이 그저 우의 독경식으로 무의미했고, 이 정권은 마이동풍식으로 무시하고 일관했기 때문에 이 정기국회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실상을 직접 국민께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 차원에서 이 같은 투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기국회 보이콧 이틀째를 맞습니다. 오전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해서 공영방송에 대한 탄압 차원의 개입 부당성을 따지고, 오후엔 청와대를 방문해서 이 같은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고 항의할 것이며, 대통령과 청와대의 근본적 인식 전환을 촉구할 것입니다. 여야정 협의체 운영이나 국회 정상화는 그러한 정권의 선행 조치와 인식 전환이 있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권을 유지하겠다는 거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2008년 8월에 당시 KBS의 정연주 사장이 1,800억 원대 경영적자로 감사원의 배임 감사를 받은 후 사퇴했을 때 민주당에서 극렬히 반대했던 이야기들입니다. 공영사장 체포는 서슬프른 군사 정권에서도 없었던 언론 탄압이자 폭거입니다. 단순한 부당노동 행위 조사가 아닙니다. 공영방송을 정권과 노조가 합작해서 노조가 지배하는 소위 노조경영방송, 노용방송, 어용방송을 만들려는 목적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국민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 중립성, 독립성을 지켜내고 언론 장악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지난 8월 7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남북 대화를 말했는데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실제 북한과 대화 시도를 해보셨느냐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국은 대화를 통한 대북 유화 정책이 안 통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유일한 대한민국의 동맹국인 미국조차
정부의 대북 전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 독점은 우리한테는 공포의 독점입니다. 핵의 균형을 통해서 공포의 균형을 이룰 때 한반도 평화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의 당론인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서 미국의 전략자산의 한반도 상시 배치와 같은 강력한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미국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실질적 협의에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사드도 기존의 6기를 즉각 배치해야 하고 추가 배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핵 추진 잠수함 도입 시기를 앞당겨서 대북 억지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국정에 대해서 국민에게 실망을 주고 또 불안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는 사과를 하고 새롭게 출발을 하지 않으면은 점점 어려운 이 대한민국으로 이끄는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건의의 말씀을 충정으로 드립니다. 그 실예로 대통령께서는 복지국가 그리고 튼튼한 나라 그리고 통일 이것을 지상목표로 삼고 취임을 하셨습니다. 복지국가 우리 모두 방금 우리 정우택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이다 발언이고 포퓰리즘이고 결국은 6개월 후에 국민 세금으로 떨어져야 할 이런 복지를 우리는 6개월 정도는 모르는 척 그리고 몰라서 넘어갈 수가 있지만은 다시 국민에게 세금으로 이 문제가 도달한다면은 우리 국민은 그때 더 큰 분노를 느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통일의 문제는 점점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대로 하면은 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우방국가가 누구와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뢰를 가장 갖는 미국과 일본도 이제 대통령의 말을 신뢰를 않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이것을 너무 대통령이라 해서 고집부리고 그리고 우매하고 그리고 잘 몰랐던 국민들을 이제 그만 속이고 솔직한 자기 심정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할 대한민국의 방향을 새롭게 저는 건설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지금 해야 할 일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중에서 당장 고쳐야 할 것은 지금 대통령은 분명히 레카차에 탄 운전자의 역할일 뿐입니다. 지금 빨간불인지 파란불인지 지금 식별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례로 우리 국민도 이제는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이제는 이 분석과 성명 발표 그만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 현란한 분석 그리고 성명 발표에 이제는 아주 신물이 납니다. 뭐 하나 분석하고 현실이 맞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전부 외국에 있는 정보를 인용해서 마치 우리가 판단한 것처럼 하고 며칠 지나면은 우리의 판단은 틀렸고 그리고 왜곡을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현실의 이 성명과 분석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당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드 배치 소속히 하겠다. 대통령이 확실히 국민한테 선언하고 현장에 가서 진두지휘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전술핵 이거 올이면 올 가능한 날짜를 잡고 그 안에 하겠다는 국민으로부터의 약속 이거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상태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호도하고 있는 무사태평의 소위 대통령의 자세로는 참으로 안타깝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예비군 훈련 준 전시 상태로 돌아가서 훈련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 예비군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훈련은 없습니다. 예비군은 있는데. 이거 강화해야 됩니다. 전시 상태로. 그 다음에 민방공 훈련이라고 우리 참 듣기도 어려웠던 얘기인데 이 민방공 훈련이 이것도 있긴 있는데 한 번 제대로 한 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국민들에게 요구하고 설득해서 참 밤잠을 덜 자더라도 일거리를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의 생존의 문제고 국가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예비군 전시 상태로 돌아가서 강화를 해야 됩니다. 민방공 훈련 일주일에 몇 번이든 초, 중고까지도 지금 북한은 1년 전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은 3시간씩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수준도 못 미치는 정도의 우리 국민에게 정신력 강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정부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대통령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를 이제 요즘엔 조금 알 것 같아요. 왜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 합니까? 홍준표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북한이 주적이냐 아니냐 정면으로 면전에 놓고 답을 요구했지만은 한 번도 웃음으로 넘어갔지 답한 일이 없습니다. 이 시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국민이 그에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좀 솔직하게 대통령 되고 보니 국가의 상황이 준엄을 이 상황에서는 좀 더 국가 장래를 위해서 솔직한 국민 대담화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한 실정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하겠다는 의지는 이제 협치로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전 나라를 위해서 옳은 일인데 우리 모두 보셨겠습니다마는 추미애 어제 대표의 국회 연설은 소녀의 낭만적인 하나의 소설이었습니다. 거기에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진짜 협치를 하고 나라를 위한다면은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먼저 협치를 해라. 이렇게 사설에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사설도 추 대표는 좀 보고 규감이 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이끄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이제는 솔직한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충심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